곡부라는 거 어디인지 알죠? 온실 어깨 부분에서 열리는 걸 곡부라고 하고 이 용마루에서 열리는 거 천창개폐, 이제 용마루개폐라고 하는데 일단은 어깨 부분에 열게 되면 항상 위에 또 용마루 부분에 뜨거운 물이 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고 하면 천창개폐가 그러니까 용마루개폐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시설이 낮을수록 환기가 잘 된다? 굴뚝 효과에 의해서 아니죠. 이건 잘못된 거죠. 4번은 천창이 클수록 환기가 잘 된다. 당연한 거죠. 천창이 크면 환기는 잘 될 테죠. 그러니까 층고가 높아야 온실의 환기가 잘 되는 온실들이에요. 그것들이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일평균 온도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볼게요. 광량이 적은데 평균 온도가 높으면은 광합성에 비해 호흡이 많다. 맞죠? 광량이 적은데 온도가 높으면은 광량에 비해 광합성량이 호흡이 많아지겠죠. 이것들이요. 두 번째, 광량이 많은데 평균 온도가 낮으면은 2배의 양분이 남아 다음날 광합성을 멈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광합성을 많이 했는데 온도가 낮으면은 잎에서 양분이 옮겨지지 못하고 잎에 남아버려요. 그러면은 광합성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고요. 식물체의 생육이 나쁘면은 평균 온도를 낮춰요? 높여요? 낮추는 거 맞죠? 예, 왜 낮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평균 온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식물체가 냉해를 받을 정도 온도를 낮추라는 뜻이 아니라 평균 온도를 떨어뜨리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평균 온도를 20도로 했었는데 내가 어제 약을 잘못 쳐갖고 약해가 났어. 그래갖고 이파리가 좀 망가졌어. 그러면은 평균 온도가 20도가 아니라 한 18도로 떨어뜨리는 얘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식물체가 천천히 성장하면서 뭐가 생겨요? 키가 천천히 큰다. 식물체의 호흡량이 줄어들고 천천히 생장한다는 얘기 뭐예요? 광합성 양분의 여분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체가 자기를 치료하는 효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체가 어떤 장애를 받게 되면은 평균 온도를 떨어뜨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몰랐다고 하도 네 번째 볼게요. 식물체의 세력이 너무 강하면은 평균 온도를 낮춘다. 올려야 되죠. 우리가 항상 그랬죠. 세력이 강하면 온도를 높이고 세력이 약하면 온도를 낮추고 장애받은 온도를 낮추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광이 높으면 온도를 높이고 광이 없으면 온도를 낮추고 우리가 온실에서 하는 게 뭐다? 뭐 환경제약 컴퓨터 이용할 때 이걸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온도 낮추고 떨어뜨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광을 대비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 했어요? 수업 내용도 했죠. 처음에 식물 생리학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 뭐 가르쳤어요? 광하고 그 다음 온도 했죠. 그 다음 나머지 기타라고 했죠. 그래서 광과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거 볼게요. 그 다음에 온도 편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DIF라고 온도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DIF라고 하는데 보통 온도 편차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약자로 DIF라고 해요. 근데 온도 편차가 크면 과일이 천천히 성장할까요? 제가 온도 편차가 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무가 삼각형으로 끝냈죠. 삼각형 어떻게 끝냈어요? 밑에가 과일을 많이 달리는데 위쪽으로 가늘어진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온도 편차가 크면 과일이 천천히 성장해요? 빨리 커버리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온도 편차를 얘기하는 건 어떤 온도 편차냐? 온도 편차잖아요. 평균 온도 20도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는 25도인 주가 온도 25도에 야가 온도 15도인 게 있고 하나는 주가 온도 27도에 야가 온도 23도인 게 있어요. 그럼 평균 내면 13도인 게 있어요. 평균 내면 15도인데 같은 평균 온도 20도라 하더라도 편차를 크게 둔 것이 과일 사이즈는 커지고 잎의 크기는 작아진다고 했었죠. 이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적정히 조정한다. DIF. 그러니까 잎과 잎의 크기를 조절하면 어떻게 하냐? 편차 갖고 주야가 온도 편차 갖고 우리가 많이 한 주야가 편차도 하고 평균 온도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 얘기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조절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뭐냐? 하나가 주야가 그러니까 평균 온도. 그다음에 두 번째 쓰는 게 주야가 온도 편차를 갖고 우리가 과일을 키울 것이가 잎을 키울 것이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온도 편차를 줄이면은 잎과 줄기의 성장이 강해진다. 이랬었죠. 제가 처음에 정식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편차를 작게 놨다가 점점 벌린다고 했죠. 처음에는 식물체가 뿌리 내리고 잎 키우기를 할 때 우리가 온도로 편차를 줄인다고 했었죠. 이것들이요. 근데 의외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거꾸로 하는 사람들 유튜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온도 편차를 크게 둬야 뿌리가 잘 내린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고요. 온도 편차를 작게 줄여야 뿌리가 강해지고 잎이 커져요. 그래서 그러면 요 얘기는 위에 거랑 반대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꽃을 피게 하려면은 온도 편차를 크게 만든다. 온도 편차를 크게 돼야 생식생장으로 가요. 이것들이요. 영양생장 생생장할 때 생식생장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뿌리를 강하게 만들려면 온도 편차를 줄이다. 이건 2번하고 4번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볼게요. 여기다가 1800을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라방울 넣으면 9화방이, 그러니까 9가 되고 여기다 넣으면 900이 되죠. 그럼 1800에서 900을 빼면은 900이 남고 900을 300으로 나누면 3이 남죠. 그러면 평균 온도가 얼마예요? 20도죠. 다시 여기다 1800, 그 다음에 여기가 파라방, 여기가 9가 되고 9 곱하기 100은 900, 1800에서 900을 빼면은 900, 900을 300으로 나누면 3 플러스 17은 20도가 되죠. 이건 의미가 뭐냐면은 일일 격상 공량이 높을수록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과일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평균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이런 표시로 표시하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공기 유동에 대해서 이제 잘못 설명한 건데요. 유동패는 환기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유동은 뭐라고 했어요?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는 거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라 온실 내에서 공기의 흐름을 만드는 거라고 했죠. 흐름은. 그러면은 일단 문을 열어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굳이 안 돌려도 우리가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밤에는, 그러니까 온실의 문을 닫는 시기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근데 환기를 할 때는 사용하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유동은 연면견층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없애거나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었죠. 뭐냐면은 연면견층이 두꺼울수록 뭐라고 했어요? 식물이 보다 더 습하게 느끼고 증산도 멈추게 되고, 연면견층이 그래서 잎의 주변에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구간들, 그 구간들 우리가 유동을 하게 되면 그 층이 없어지거든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 주변의 습도를 낮추어 병 발생을 줄이고 증산에 도움이 된다. 이거 2번하고 3번하고 같은 얘기예요. 연면경계층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거기가 이제 온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를 유동시키게 되면은 식물체가 증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기 유동은 온도, 습도, 탄산가스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야간에 난방 파이프가 있으면 난방 파이프가 있는 곳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빨리 식물체 주변으로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은 난방 파이프 주변의 온도와 식물체 주변 온도를 유사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습도도 마찬가지예요. 습도 식물체 주변이 제일 습할 거 아니에요. 식물 주변에 있는 습을 옆으로 빼버리게 되면은 파이프 주변과 난방기 옆에와 식물체 주변의 습도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답이 뭐예요? 1번이 되겠죠. 1번이. 그 다음에 유동팬을 잘못 설치한 예가 아닌 것은, 세 개가 잘못되면 하나에 맞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일항과 직각으로 이런다. 일항이 뭐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직각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예, 일항이. 이게 일항이에요. 일항하고 직각이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설치하면 돼야 안 돼요? 식물체 방향으로 설치하라고 했죠. 이렇게요. 식물체 방향으로 유동팬 설치할 때 식물체 주변으로 식물체 방향으로. 그러면은 요건 직각이 됐다는 건 잘못된 얘기죠. 이건 일단 예, 직각이 아니죠. 이랑이 위를 바라보니까 옆으로 설치한다. 예, 이런 방향이죠. 그거는. 그 다음에 선풍기처럼 돌아가 설치한다. 안 되죠. 안 되죠. 한 방에 올라가야 된대죠. 무조건. 그 다음에 식물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대요. 흔들리면 꼭 뭐라고 했어요? 끄라고 했죠. 그럼 돌리지 말라고 아예 꺼버리라고 했죠. 네 번째, 일항과 길이 방향으로 설치하면, 그러면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일항과 길이 방향. 그러니까 일항의 길이 방향으로 설치하는,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길이 방향으로 설치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거만 봐도 4번이 답이 되겠죠. 이것들이요. 22번 볼게요. 물의 기혈에 잘못 설명한 거. 공기에 물이 없다고 가정하면, 제가 농담 그때 몇 번 얘기를 했었죠. 50도인데 물이 그런 공기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몇 킬로줄이라고 해요? 엔탈피가 50킬로줄이라고 했죠. 현열, 잠열 얘기했었죠. 현열은 뭐예요? 온도계에 써 있는 열이 현열이죠. 현열인데 그 열은 물을 포함한 거예요?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물을 포함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30도인데 물이 하나도 없으면 몇 줄? 30kJ이 현열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기가 물이 없다고 하면은 기온 30도일 때 30kJ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상온이 증발할 때 2,500kJ의 리터당 에너지 필요하다. 이거 제가 2,500kJ 계속 얘기했죠. 이거는 머릿속에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2,500kJ. 이거는 2,500kJ라는 거는 약이에요. 왜냐면은 0도씨물하고 100도씨물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한 20도에서 25도 물이 2,500kJ래요. 상온의 물은 한 2,500kJ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 1g이 온도가 올라갈 때 1칼로리 또는 4.2줄. 뭐냐면은 1칼로리는 4.2줄이에요.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1칼로리는 4.2. 우리가 그 온실에서 칼로리 쓸까요? 단위를? 칼로리 안 써요. 와트와 줄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계산할 때 모든 보일러는 뭐로 돼 있다? 줄과 와트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 보일러나 칼로리 돼 있지 지금은 다 줄과 와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다고 1칼로리 4.2줄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기와 열에 의해 온도가 내려가면 공기의 온도는 에너지 감소한다. 기와 열은 뭐예요? 아까 물에다가 공기 중에다가 안개를 쏴대면 온도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온도가 에너지가 변해 안 변해요? 온도는 변했는데 에너지는 안 변하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물을 집어넣어서 온도가 떨어지면은 현열이 자멸로 바뀐 거죠. 그러면 자멸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그 제가 습공기선 한번 보여드렸었죠. 습공기선에서 이 사선에 있는 에너지는 어때요? 같은데 온도만 변하잖아요. 이것들 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4번은 기화열에 의해 온도가 내려가면 공기 에너지는 감소한다. 기화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 안에 에너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열이 자멸로 바뀌었다. 이거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포구가 있죠. 온도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냉방 장치 중에서. 그 다음에 바람의 특성에 대해 잘못 설명한 거. 처음에 바람은 가마의식, 즉 들어오는 힘이 있다. 뭐 이거는 만약에 틀린 사람 볼게요.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아까 이것도 계속 반복된 얘기고. 낮 동안 시설에서 아래쪽보다 위쪽 공기가 온도가 높다. 또 당연히 위쪽이 높겠죠. 그거는. 그다음 막판에 온도가 낮은 공기는 높은 공기보다 가볍다.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사 1번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4번은 너무 당연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이 바람이 세게 불으면 온실이 날아가는 게 땡겼을 때 이게 바람이 옆에서 치잖아요. 온실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들은. 그래서 그걸 감압이라고 하는데 감압에 의해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몰라도 제가 바람 얘기할 때 얘기는 했지만 이걸 몰라도 밑에 4번이 얼토당치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4번으로 답을 썼어야 돼.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풍속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거는 적절한 풍속은 0.5 초당 0.5m. 굉장히 약한 바람이죠. 1m 초당 1m 이상이면 식물에 스트레스를 준다. 이거 맞고요. 제가 이거는 2m 이상의 바람이 불어도 풍상창을 연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2m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풍화창을 그렇죠. 풍상창 닫아버리라고 했죠. 2m가 어떤 바람이에요? 센 바람이에요. 우리가 느낄 때? 산들바람이랬죠. 산들바람. 이파리가 살짝 흘리는 바람. 근데 우리가 뭐예요 그때? 풍상창을 닫는다고 했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2m라고 하면 엄청 센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나뭇잎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만 돼도 풍상창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풍상창은 어떤 창? 바람이 들어오는 창이에요. 이거 외워놓으세요.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혹시 헷갈릴까봐 다음부터는 이제 풍상풍화를 바람 부는 도 이거 없앨 거예요. 이거를 그냥 풍상풍화라고 그냥 다 하거든요. 그냥. 그 다음에 풍속이 증가하면 증산량이 많아진다. 당연하죠. 이거는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불수록 많아져요. 바람 부는 반대쪽 창을 풍하창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럼 답이 3번이죠. 25번 창을 여는 온도 설정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외부 온도가 낮으면 창 여는 정도를 작게 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는 외부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해요? 창을 열 때 조금씩 천천히 연다고 했죠. 조금씩 열어가요. 천천히. 그 다음에 습도가 낮으면 같은 온도에서 창을 작게 연다. 습도가 낮으면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습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같은 온도로 해놨죠. 같은 온도의 창을 작게 연다.
왜냐면은 제가 이걸 빼먹고 그냥 습도가 낮으면 창을 작게 한다 이렇게 버리면은 온도를 빼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래서 온도는 같다는 조건에서 창을 작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습도만 갖고 우리가 환경 제한을 한다고 치면 작게 한다는 거죠, 창을.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하면 창을 크게 한다. 이거는 미친 사람이죠. 옷을 다 하늘로 날아가라고 이거는 틀린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 네, 그 다음에 천창이 높으면 창을 많이 열 수 있다. 왜 천창이 높으면 왜 창을 많이 열어요? 찬바람이 내가 춥고 6m면 찬바람이 떨어지더라도 내려오는 도중에 따뜻해지거든요. 4m보다 3m, 4m보다. 그러니까 어때요? 춥고가 높을수록 더 문을 좀 더 자유롭게 열 수 있다는 거죠. 춥고가 2m, 3m 요만큼인 온실은 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찬바람이 뚝 떨어져서 생산점에 닿아버리니까 식물체에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측창이 높을수록 어깨가 높을수록 동고가 높을수록 훨씬 창을 자유롭게 열 수가 있어요. 훨씬 더. 그러면은 여기서 25문제를 다 했고요. 혹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기서 네. 네. 예? 몇 개 정도 점집대가요? 아 이거요? 생각보다 안 높더라고요. 네, 한 60점대부터 한 보통 40점대까지는 30점도 있는데 보통 40점대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신경 쓰여요. 다 비는 웬만하면 다 넣으니까 다 넣고 네. 그리고 뭐 저기 나중에 편입할 사람들은 따로 얘기해요. 편입할 사람들은 이렇게 편입하려고 작업을 해놓게. 그러니까 포스터 학회 같은데 포스터 발표도 하고 좀. 네. 근데 그게 얼마큼 도는지 모르겠는데 편입할 사람들 빼놓고는 뭐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 대형 농장 가서 취직하는 거는 저거예요. 인내심이. 내가 어제도 우리 그저께 그 모임에서 만났었는데 그게 팜팜하고 동로팜 메인집에서 만났는데 여기 그러더라고. 지금 2년 된 애가 있는데 5년간 애가 별로 없대. 5년만 넘으면은 괜찮겠는데. 내가 그래서 원래 이제 거기 워라벨 좀 찾으라고 요새 공무원 특채를 좀 뽑아요. 공무원 특채를. 그러니까 요새 막 짓잖아요. 그러면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7급 정도로 특채를 하거든요.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그 경력직 공무원들을 하고 있는데 야 뭐라고 했더니 안 간대. 아무도 안 간다고 하더라고. 10년 넘은 사람 중에. 내가 10년 정도 넘으면 와서 왜냐면 이 일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얘기를 했더니 안 온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월급이 센 것 같더라고. 그리고 저기 10년 넘으면 완전히 주 5일 근무더라고. 그다음부터. 그 혹시 7급 특채가 되면 월급이 많이 낮나요? 많이 낮 3천 초반. 3천 초반대로 3천 초반이니까 야 안 간대. 3천 초중반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나이 먹으면 올라가지 않니? 여기도 나이 먹으면 시간 되면 오른다고 안 간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지금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신경 쓰고 이거 오늘 이거 시험 낸 것도 내가 내고 나니까 이거 중간고 이번에 한 학기 했잖아요. 내년에 또 할 거고 내후년에 또 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뭐 왜냐면은 작물 재배 관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걸 할 건데 작물 재배 관리도 뭐 하겠어요. 이거하고 소경 재배하고 식물하고 섞어 놓은 거지 그냥. 어차피 계속 반복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너무 고민할 거 없고요. 잠깐 쉬었다가 10분 후에 다시 이따 들어 출석